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미국계 지금 관세 협상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1차 협상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베트남, 지난주에 일본, 오늘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도 제일 만만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것 같고 더 만만한 국가들은 북미에 있는 것 같고 남미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지금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처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이런 현상보다는 양쪽에서 우리나라를 좀 원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취할 걸 취하면서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이제 서명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 말은 다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서명을 정말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 한 3주 전 정도까지만 해도 4월인데 눈이 온다라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강원도 지역은 대설주의보까지도 오고 했었는데 지금 날씨를 보면은 3주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4월이 아니라는 듯이 따뜻함을 넘어서 낮에는 거의 초여름 날씨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3주 전에는 계자가 그렇게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뜻해지고 있고 초여름처럼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템베거 계자 만들기 지금 초입은 다 다진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종목들 많이 나와서 이미 2배 이상 올라온 종목들 많고 일부 수익을 조금 내줬다라고 해도 그 부분이 대부분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왜 여러분들이 템베거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템베거에 가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알려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림만 가지고 일일비하지 않는 이런 정신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혼란스럽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동차와 반도체 이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동차 어디서 생산해요? 캐나다나 멕시코, 특히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죠. 반도체 어디서 생산해요? 대만에서 생산합니다. 마이크론이 우리나라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론이 언제부터 글로벌 3위 디램 업체였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글로벌 3위 업체는 일본의 엘피다라는 기업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에 발생한 반도체 치킨 게임에 의해서 엘피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만의 나냐나 이런 데는 진작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제 겨우 살아난 기업들이 있는 반면 엘피다는 마이크론에 인수되면서 마이크론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하이닉스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으로는 충당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마이크론도 공장은 외부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 누가 보겠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세 전쟁을 하니까 애플은 불매운동 들어오죠. 테슬라 불매운동 들어오죠. 엔비디아 중국 수출 막히니까 또 7조 원 손해본다라고 하죠. 손해가 막심한 게 미국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욱더 못난이라는 거. 대신 그나마 볼만한 거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보다는 트럼프가 입만 조심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없이 해결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부터 시작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여러분들 이어졌죠. 쭉 밀려가지고 이제 기술주들 내려와 있는데 나스닥은 조금 나은 게 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이라고 보면은 두 번째 바닥이 약간 높죠. 물론 이게 바닥이 될 경우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반증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이제 복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보유el부 일은 초기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테슬라에 복귀해서 집중하겠다. 테슬라만 복귀하겠습니까? 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들, 스페이스X든 뭐 XAI든 등등 많은 기업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실적 보면은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어떻습니까? 광물협정 뭐 맺는다라고 하니까 서명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죠. 정말로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이다가 최근에 미국 때문에 한번 이렇게 쓱 내려와서 흔들렸는데 이 구간도 만약에 관세가 지금 90일 유예돼 있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밀려 있을 이유는 없겠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온다라는 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밀린 구간이 오히려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2보 전진을 위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한 도약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2보,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타겟인데 중국이 잘 버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국은 말이죠.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4년 동안 할 때 그 4년 동안 준비를 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트럼프 시대 때도 중국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처가 열심히는 했지만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미리미리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협정을 맺어주면서 이제 미국의 유리한 부분을 좀 내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미국이 수출을 막으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응을 너무 잘했습니다. 거기다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국채로 공격을 하니까 단기채 올라가고 금리 인상 압박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미국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천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해서 이제 뭐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국채는 너무 난해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세를 90일 유예한 겁니다. 지금 어때요? 2, 3주 안에 중국이랑 협정 맺는 거 이상할 거 없다. 뭐 백악관에서는 자존심 지키려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시비 걸어놓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본인들도 적절히 양보할 걸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양보를 우리도 조금 기다리면서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만 계속 퍼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갈 걸 얻어가고 조금 줄 걸 주고 해서 상호 간에 이제 서로 이득되는 부분을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이제 협상을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여기는 좀 특이해요. 본인들이 계속 유동성을 확장해 놨다가 남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다시 내리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계속 확장하다가 남들 이제 금리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이제 올릴게요 하고 바로 역행해서 8월에 엔퀘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급락 한번 나왔었죠. 우리나라도 8월 초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사이드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이달 초에도 그때 얘기 나왔었죠. 작년 8월에 한번 나왔었다라고. 그때가 이제 일본에서 금리 정책을 거꾸로 가겠다라고 해서 얘기 나온 건데 지금도 눈치 살살 보고 있죠. 금리 인상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일본은 이제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뭐 지금 이렇게 뭐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실 텐데 관세 협상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협정을 맺으면은 우리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가 아니라 먼저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다 퍼주는 것보다는 우리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수혜볼 수 있는 섹터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일부 방위비나 아니면은 몇 가지 FTA 때 막아놨던 부분, 뭐 소고기도 있고 몇 가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열어주되 이제 과거에 자동차도 우려감이 많았는데 사실 뚜껑 열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보다 지금 더 높은 이제 수출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면서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서 2,500 위쪽까지 올라온 것마다 생각보다 강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나라도 한번 이렇게 살짝 눌림 받으면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어도 이상할 거 없다. 그 구간은 오히려 추가 도약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730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68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어차피 회복되는 거고, 저는 이번 봄 안에 780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돌파 시도는 할 텐데 전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더 이상한 짓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최악의 구간일 때도 나와서 오후 2시에 말로 없는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탈한 구간은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인데 얼만큼 내려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 구간에서 내려가는 거는 과매도 구간이고 과하게 내려온 것이고 다 회복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780을 돌파 시도 혹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 정말로 이렇게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했던 구간이 단 하루 만에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780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그림만 알고 가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흔드는 거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은 어차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고요. 이 관세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기초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기분은 나쁘고 기분은 뭐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덤덤하게 우리는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니까요. 여러분도 이 큰 그림, 빅픽처라고 요즘 얘기하죠. 이 큰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안에서 뭔가 변수가 있으면 그 색칠하는 부분만 조금씩, 명암만 조금씩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 종목 변경 어떤 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하나 딱 여러분들 멋지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 모든 종목들은 여러분들 뭐 내가 들고 있어봐야 어디서 팔지 모르는데 매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방 오시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대응 전략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아직 안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매도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장중에도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려드리고 글로도 숫자로 정확하게 얼마가 저항입니다. 어디서 얼만큼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교육 같이 받으시면은 이제 매도가 어렵지 않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하는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말에 올라타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은데요. 말이 뛰어가고 있으면은 그 엄청난 속도를 잡아서 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낙마를 하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가는 말은 가는 말인데 말이 가다가 조금 쉬었을 때, 멈췄을 때 올라타야지 다시 갈 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가도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가는 말이 올라탄다. 그런데
가는 말도 이렇게 보셔야 된다. 쉴 때 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가는 말이 뭐예요? 주도주가 기본적으로 가장 잘 뛰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튀어오르는 이런 말이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속도가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은 정책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왜 있습니까? 비중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정책주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들고 가시면, 뭐 10%, 10% 들고 가시던지, 뭐 이렇게 15%, 15% 들고 가시던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나누면 뭐 10%씩 3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중을 좀 크게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주도주에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실는 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적어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게 주도 섹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주와 주도주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둘 다 좋은데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은 비중적으로는 주도주에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락이 연출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나는 얻어가고 싶다 하면은 정책 관련된 인맥 쪽 아닙니다. 누구누구 뭐 동창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동창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창이나 동문 이런 것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거,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회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올라간 종목들 추격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는 말이 아니라 쉬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거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이면 더더욱 좋겠죠. 미리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정말로 성장할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정책에 관련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시야가 정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뭐 크게 4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도주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된 것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주, 여기까지 밀릴 종목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심한데? 라고 밀린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거나 덜 들어와서 이 낙폭이 해소가 안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은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개별주, 특정 이 회사나 이 섹터에 특정 이슈가 생겨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런 쪽을 볼 수 있다. 이 4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국내에 대한 정책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저러니까 국제 정책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주도주가 나오고 정책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 대거 실적 발표했죠. 하나엔진이 뭐 전날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라는 거 들으셨을 거고, HD 그 현대 그룹 쪽에 HD 현대 미포, HD 현대 뭐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중공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대규모 공급 계약 뭐 수주 소식까지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것 같아요. 이런 쪽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미국에 와서 뭐 조선을 해달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많은 수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은 또 역시나 협상할 때 넘버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기술력 하나만큼 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임스 이런 종목을 글로벌 정책주의자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우리가 분명히 4월 10일 날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상한가에 바로 직행을 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교육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 갔기 때문에 경우에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경우의 수마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들어와서 현대입스 치시면 나옵니다. 상한가 종목들, 크라우드웍스도 그렇고 있는 종목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전략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와서 디테일한 전략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 나온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대응 전략을 미리 알려드렸죠. 금요일날 상한가 갔는데 월요일날 대응 전략을 금요일날 알려드리잖아요. 미리 알려드리고 나서 지금은 그럼 어때요? 지금 구간은 만약에 매도를 그날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 일주일 이상의 휴식 구간을 갖췄죠. 이제 거의 뭐 2주 가까이 되는 휴식 구간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살짝 쉬었다가 눌렀다가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임스 같은 경우가 글로벌 정책에 잘 맞는 미국이 원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9일이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나라 이제 투매가 한번 발생해서 저점을 찍은 날인데요. 자, 제가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11월부터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들 좀 담아 놓으시면 편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SMG엔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국내에 이제 정세도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안 나올 수가 없다. 인구 절벽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대체할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얼만큼 뭐 심각한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SMG엔터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책으로 무조건 수혜를 받을 거고 기업 자체가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책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도 좋아진다. 뭐 사랑의 하츄핑이 너무나도 좋은 애니메이션 실적도 이제 보이고 그리고 티니핑 뭐 무슨 핑만 붙이면 돼서 저도 이제 돈줄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스갯소리까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SMG엔터 지금 이 11,000원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230%가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 놀라운 정책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AI 100조 투자 시대다라고 하면서 퓨리오사 AI 방문하고 하는 이런 후보들의 모습 나오죠. 그래서 관련주들 죄다 상한가 가고 크라우드웍스는 뭐 사면상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크라우드웍스도 지금 12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입니다. 이게 매수하자마자 올라간 거 아니고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살짝 밀리긴 했죠. 밀린 상황에서 올라간 게 120%입니다, 여러분. 저점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고 좋은 종목이니까 조금 들고 가보지 했을 때 올라오는 수익률이 120%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에서부터는 이미 3배 이상이 올라왔고요. 대단한 종목이죠.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그 주가가 보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현대입스처럼 같은 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로봇주 보셔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좋아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하이젠 RNN 보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뭐 3만 원 아래에 있는 거 저는 너무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과매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2주도 안 돼가지고 30% 가까운 수익률 나오고 있죠. 굉장히 멋진 수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주도주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제 뭐 방산 등등 이런 쪽이 뭐 주도 섹터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스닥의 주도 섹터는 이 로봇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12월 18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있고 2024년 로봇주가 너무 안 좋았는데 2025년은 로봇주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해가 될 겁니다. 삼성 로보틱스 삼성에서 이미 특허를 다 내놨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열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 뭐 빠르게 조기 콜옵션 행사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CES에도 이번에 다이브인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다이브인이 뭐겠습니까? AI가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사물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드론으로 가고 제일 먼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겠죠. 웨어러블 기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로봇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토대는 AI지만 AI가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스며든다라고 요즘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CES의 슬로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주가 그래서 이 바닥권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빵빵 터지는 수익률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7.78%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죠. 이런 게 바로 주도주의 효과입니다. 정책주, 주도주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이 비중만 조금 조절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구간이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주를 지금 바닥권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타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는 반도체주를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또 130% 이상의 멋진 수익률을 안겨주었던 제주 반도체인데요. 제가 퀄컴과 미디어텍의 이 5G 쪽으로 해서 저전력 이제 칩셋을 인증받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전력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전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전력 발열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전력 반도체의 대장주이고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권부터 그냥 천천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13,000원 전후되는 구간에 아주 좋은 가격에 놓여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15,000원 요 구간 넘어가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넘어가면 좋아지고 5,000원 단위를 올리면서 저는 2만 원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원 구간 가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분할 매수로 해서 내려갈 때마다 더 사고 싶은 종목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돌파할 때 제가 거래대금이랑 확인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매도할지 보유해서 더 들고 갈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AI 관련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사실 주도주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좋은 종목이다 보고 좋은 섹터이다 보니까 지금 정책 테마에도 살짝 올라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벨리온이랑 이제 생성형 AI 솔루션을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솔트룩스 같이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되고 야당 후보가 이제 필요사 AI 방문한 것으로 이슈가 되었고 이제 AI 100조 원 투자 시대가 온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기 시작하면서 4만 원을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밸류업이 이제 점프가 될 수 있어요. 밸류를 높게 측정받으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만 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요 구간 유지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면 됩니다. 이 구간 역시도 저희가 이제 잘 체크하면서 이제 교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매도 타이밍인지 거래대금이 충분한지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 정책주나 주도주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보기 위해서 교육방 오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육방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포트폴리오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대가들의 투자 기법.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주도주 그리고 정책주, 낙폭과대주, 개별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쌀 때 사는 것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쌀 때만 사면은 싸게 샀는데 계속 횡보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면 이걸 또 시간 가치를 낭비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뭐 제일 싼 구간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빨리 움직이는 구간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을 잡는 것도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 초반, 급등 초입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 출발한 다음에 상승 초입에서 잡으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개별 이슈 같은 경우는 한번 딱 터지면은 거의 중상한가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휴식 구간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 이슈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낙폭이 과대할 때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과대하면은 들어가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정책주도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은 좋은 결과 나온다라는 거 조금 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100%, 200%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내려갈 때도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희망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물론 내려갈 때는 불편하죠. 내려가는 구간에는. 그런데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올라온 다음에 순환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이슈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라이선스 아웃 계속 뭐 돌아가면서 터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뭐 얘기 나오고 BBB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우리나라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뭐 트렌드죠. 플랫폼 기업 그리고 ADC 이게 두 개가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외에 일반 뭐 다른 이제 뭐 FDA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지 당연히 좋은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 ADC 기업에 집중하면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그 중에 ABA 바이오도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이 종목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루하거나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닥권에서부터 사면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낙폭이 과대할 때 담아놓으면은 걱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내가 산 구간이 뭐 바닥 구간이고 조금 밀려도 그렇게 뭐 타격이 없을 구간이고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본전은 걱정할 필요 없이 어차피 수익 나오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낙폭이 과대한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27,650원부터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 신대가 시간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자마자부터 밀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장중에 잠깐 밀려도 다 회복되는 정말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합니다. 레벨업에서 올라오고 나서 저항받고 슬쩍 했다가 어차피 본전이죠. 밀려도 슬쩍 올라온 다음에 이제 저항을 돌파하니까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매물 소화하고 쓱 올라와서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죠. 그래서 횡보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는데 이때 못 팔아도 괜찮다.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니까 우리 목표치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밀렸어요. 에게 이거밖에 못 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밀려 내려온 구간 있죠. 그 구간에서도 이 종목은 작년부터 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10% 이상 트럼프 때문에 밀렸는데 10% 이상 플러스예요. 10% 이상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버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수익을 조금 내줬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지수가 밀려도 괜찮습니다. 편안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밀릴 때도 제한적으로 밀릴 수 있는 종목을 가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이번에 트럼프 관세 4월 1일 날 부과되는 거 몰랐던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셨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하고 순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밀렸는데도 플러스 10%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들고 가지 뭐 나는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야라고 들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라이선스 아웃이랑 나오면서 앞으로 기대가 더 됩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7만 원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57.82%. 수익률이 놀라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대단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서 비중 조절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제가 공포를 매수하라 많이 말씀드리죠. 공포 구간이라고 생각될 때 정말 좋은 종목들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가 개별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도 제가 그 11월에도 여러분들께 라이선스 아웃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언제 나오냐 이 타이밍의 관건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종목도 아니고 처음 듣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좋다라는 것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ABL 바이오가 그중에 선두 그룹에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정말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 겁니다.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신대가 시청자분들처럼 이 종목을 들고 트럼프 기간에도 이 관세 때문에 밀려있는 구간에도 10% 수익을 보면서 들고 있다가 멋지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존에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큰 그림만 그려놓고 그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종목 돼가지고 수익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수익 전환되고 이 손실이 더 커지고 이런 구간에서 괴로워하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에서 수익만 조금 내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DS 단석이에요. 낙폭과대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어떻게 보면 또 추후에 친환경에 대한 이런 그 정책 수혜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책 수혜를 크게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필립스 66이랑 1조 원 규모의 1년 매출치를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신기한 그 바이오 항공유라고 해서 폐식용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든 폐식용유는 아니고요. 정제되어 있는 이 폐식용유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항공유로 쓸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가면 합성하시는 분들이 비행기에다가 우리나라 식용유 브랜드 이렇게 콩기름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그 화면을 합성해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비행기에 갈 수 있겠냐라는 이런 재미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많이 합성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 되겠냐라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수입을 해간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는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CCUS도 탄소를 이제 쓱 모아가지고 포집해가지고 탄소를 정화한다라는 이런 기술력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시대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낙폭과대주다라고 생각이 될 때 상승 초입에 사면 좋다라고 했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 그림만 여러분은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렇게 낙폭과대주가 많았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이 한번 올라오고 두 번째 음봉까지 나오는 적어도 이게 음봉이 여러 개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봉은 여러 개여도 양봉이 하나 강하게 나온 다음에 하락되는 음봉 그리고 그 다음 하락되는 음봉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의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3분의 1 이상의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려갈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거래대금을 줄여야 된다.
여기는 거래대금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음봉 같은 경우는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 일부 나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 요거까지 해서 계속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에는 거래대금이 늘고 그리고 음봉에는 거래대금이 줄어야 된다라는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만약에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더 크면은 기존에 있던 세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기술적인 움직임까지 다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편안하게 대응 전략이나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구간이 저항인데 돌파를 하겠느냐라는 부분, 과거에 이제 13만 원 구간일 때 돌파하겠느냐라는 부분,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는데 정말로 딱 해당 가격에서 조정받는 거 여러분들 고점 찍고 밀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145.12%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죠. 이 이슈 하나 가지고도 올라왔고 그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낙폭 과대주였기 때문에 여기 있을 종목은 아닌데 좀 과하게 밀렸다.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까지 회복돼야 되는 부분까지 올라오고 1조 원 수주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도 다시 한번 밀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관심 갖고 쳐다봐야 되는 구간,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슬슬 담아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X 일렉트릭, 우리가 뭐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아도 미국이 먼저 우리한테 어필을 하죠. 우리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배전반이랑 이런 전력기기들 바꿔야 되는데 이거 과거에는 독일 걸 썼었는데 독일 애들이 이제 뭐 전통이 있고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랑 신뢰관계를 형성했어. 이제 독일 거를 쓰고 싶은데 당장 바꿔야 되는 입장에서는 독일을 가져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올해라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적어도 내년에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뭐 18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공급해서 이제 적용하는데 3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방에 있는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전력이 끊기면 환자감 시장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상 전력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게 자주 있으면 문제가 된다. 여름 되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납기일 제일 잘 맞추는 것 전 세계에서 한국이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수출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아니면 한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LX 일렉트릭이 어떻게 됩니까? 낙폭과대주였죠. 그리고 후발주니까 여러분들 바닥권부터요. 현대 HD 일렉트릭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먼저 올라가고 쉬는 구간에서 이제 LX 일렉트릭이 뒤에 후발주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멋진 모습 보이죠. 98.11%.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xAI하고 이제 배전반 공급 계약을 하죠. 그리고 4대 빅테크 기업 중에서 3곳과 배전반 공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잡아도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중에 2개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설을 해놓고 나서 이제 수요가 추후에 줄어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더욱 좋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실적도 좋고 낙폭과대주도 좋고 그리고 개별 이슈도 계속 나오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낙폭이 과대할 때 잡으면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료 AI 쪽 제가 올해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0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멋진 수익률 1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다음에 지금 충분히 다시 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54,700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데요. 루닉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볼파라가 원래 미국 회사인데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건국에 뭐 100억 규모의 공급을 하고 미국에 이제 진출하려면은 이제 그쪽 해당의 유통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볼파라를 인수한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 유통망으로 해서 뚫기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뚫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외국 회사하고 공급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뭐 직접 이제 하기 위해서 볼파라를 인수한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외형 성장 굉장하게 먼저 키워놓고 나서 이제 실적으로 보답할 차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템퍼스 AI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해서 실적을 꽉꽉 채워서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다. 그중에 선두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루닛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 이것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기존에 우리가 4만 원 구간에서 산 다음에 이미 85,000원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제가 정확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은 말이죠. 밑에 쑥 내려보시면 거래대금이 제가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돌파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라고 올려드린 글이 있습니다. 교육방에 와서 제가 그렇게 올려드린 거 확인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밀리는 거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 6만 원대에도 기존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좋습니다.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밀려서 에이 이거 저점 아니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4만 원 이하에서부터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이 여러분들이 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교육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요거 조금 밀렸다라고 해서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낙폭이 과대한 거예요. 여기 흔드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요 구간, 그러니까 5천 원 아래쪽에 내려가는 구간은 괜찮은데 4만 원 초반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이거는 시장 영향력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구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종목은 6만 원 회복될 거고 6만 원 회복되면 또 강하게 치고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치는 8만 원, 2차 목표치는 뭐 10만 원 이렇게 보시고 5만 원 이탈하면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더 싸게 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 낙폭과대주 하면은 2차 전지주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인데 가장 고생시키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 때 좋았던 추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그 고생 다 회복시켜주고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또 안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주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으면은 단 한 주도 팔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냥 무작정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그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낙폭이 과대할 때 모아갈 수 있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기존 분들은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뭐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니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45,00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했다가 그냥 회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1차 목표치 6만 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종목이 앞자리에 뭐 일자가 더 붙을 거라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보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섹터들 사이에서 제가 뽑아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잘 여러분들 다듬고 기다리셔가지고 템베거 가는 초석 다시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모두 템베거 달성하시고 웃으면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